관련 영어 표현 그리고 고풍의상에 대한 시낭송 이렇게 장우상 박사님과 이혜준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장우상 박사, 영문학 박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 누를 때 뭘 하는 거예요? 아, 이건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오른쪽으로. 아니, 제가 그냥 하면서 할게요. 예, 시간이 없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신앙송과 화면 보시면서 들으세요. 영어로 공부하는 고풍상이라고 이혜준 교수님이 그때 신앙송 할 때 오실 거예요. 지금 한복 입고 계셔서. 이제 고풍상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 아시죠? 한복을 좀 멋스럽게 표현하는 고풍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스러운 풍의 의상이다 이런 뜻인데, 의상은 여러분 아시죠? 상의를 의라고 하고요, 하의를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치마상자거든요. 의상이라는 것은 상의와 하의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를 이제 잠깐 소개해드리면, 제가 이제 쓴 책이 이렇게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라는 책을 제가 이제 2020년에 이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인데, 이게 좀 책이 개편돼가지고 이제 책가게에서 최근에 이제 그 알짜 영어 상식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의 일분 영어라는 책도 제가 썼어요. 제가 영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렇게 썼고, 이건 이제 광고였고, 식물교도소라는 책을 최근에 제가 올해 5월에 시집을 냈어요. 제 단독 시집입니다. 그래서 식물교도소를 썼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한 11월경에 그 탁상용 세계유명 영어명언 365라는 책을 아마 출간할 예정이에요. 지금 최종 교정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365개를 넘기면서 영어 표현과 우리말, 그리고 이제 이 QR 코드를 누르면 그게 이제 원어민 발음까지 돼요. 그래서 아주 좋은 책을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농심형제 TV하고 이제 저희 형과 제가 어떤 분이 농심형제 TV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이가 좀 좋아요. 되게. 그래가지고 지금 한 813명 정도 되더라고. 어제 800명이었는데,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뭐 제 이름 검색하시고 구독 하나 눌러주시면 제가 좀 이따 시집을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누르신 분들에게. 제 소개를 좀 하면요, 기적의 일분영어 연구소 소장을 우리 고영락 박사고, 제가 이제 사주명리학, 점성학, 타로 심리상담도 합니다. 그리고 번역도 하고, 인문학 강연 작가로서 활동하고요. 지금 이제 경기도 수원시, 그러니까 수원시청역에 3번 출구에서 한 1분 거리 있어요. 제 사무실이. 실제 사무실이 제가 그 오피스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계속 제가 상주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뭐 궁금하신 거 이런 거 있으면 저에게 이렇게 좀 상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로 상담도 좋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저의 간단한 양을 다 쓰려면 뭐 한 2장, 3장 있어도 모자라는데 중요한 것만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이제 있고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뭐 요즘 이제 인증샷 시대라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실제로 이런 그 자격 졸업 증서 이거 지금 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요즘 하도 뭐 거짓말이라고 많이 하니까. 그건 제가 도서관에서 이제 강의했던 그런 거고, 이게 타로 심리상담사 전문가 자격증입니다. 이게 이제 사주 명리학 자격증도 있고요. 이건 이제 점성학을 이런 상담도 제가 하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맞춤 지도 주임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가서 이제 그것을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것이 좀 잘 맞는다 해가지고 찍은 사진이고요. 뭐죠? 이제 여기가 이제 이혜준 교수님이 거기서 찍으셨던 신앙 교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일단 이혜준 교수님 소개를 잠깐 하고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같이 기적의 일분영을 좀 했고요. 여기서부터 잠깐 나오셔서 먼저 소개를 좀 말씀을 좀 듣고, 괜찮으신가요? 좀 시간 걸리나요? 네. 그래서 이분도 아주 양력이 화려하십니다. 저보다도 화려하셔서 좀 한번 소개 말씀을 듣고
이제 또 제가 낭송할 때 이제 또 낭송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이게 좀 잘 앉아서 여기 이거는 뭐 그냥 아니, 지나가도 되고. 이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방 변신했죠. 네, 그 한국 예술 대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제 장 박사님하고 기적의 일본 영어 연구소의 소장님하고 제가 본부장으로 돕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플로리스트예요. 플로리스트를 제가 198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42, 3년 제가 꽃꽂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시조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그리고 시 쓰고 또 시 낭독. 사실은 낭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낭독 쪽으로 지금 목소리 시대가 온다, 목소리 세상이 온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필은 뭐 다양하게 이렇게 그냥 준비되는 좀 네, 간단히 좀 하면 저는 아무는 이제 향기로운 소리라는 뜻으로 향성 있고 자작나무와 구슬이는 비누로 해서 호는 두 개 아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을 전공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 이스턴 프라임대에서 명예교육학 박사를 땄고요. 또 심리학 박사 이거는 월드비전 대학원에서 땄고요. 그리고 국립 필리핀 노스사마르 대학교 교육학 교수 예우를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낭송 낭독으로 장 박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조금 다르게 여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냥 물론 우리나라 시가 아름답고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노력을 하지만 영시로 한번 영역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읽어보겠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또 낭송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또 제가 요청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자격증 뭐 딱 타로 상담했던 것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그런 말로 좀 시작을 하고 싶어요. 원래 이제 판서를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칠판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 해서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도 옛날에는 옷깃이라는 게 되게 만나기가 손 잡는 거 여러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고 하는데 이 옷깃을 스치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이 옷깃이 여기예요. 길 가다가 이게 사람들 옷깃을 이렇게 스칠 수가 있나요? 네? 이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옷깃 스친다는 게 등을 스친다는 게 아니고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모르셨죠?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옷깃을 치면 거의 포옹하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생각을 알아두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이제 우리가 그런 말 해서 제가 연기론이라는 시를 이제 제 시집 식물교도소라는 시집에 연기론이라는 시를 좀 써봤어요. 이 연기론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좀 낭송을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좀 잠깐 오셔서 낭송을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연기론이라는 시가 이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잖아요, 그렇죠? 인연이니까. 자, 이거 화면 그러실래? 화면 보시고 하셔도 돼요. 자, 이 연기론이라는 게 이제 제가 약간 불교적인 그런 의미를 그걸 말씀하셨나요? 어디 유튜브에서 이거 예. 2,000회 가량. 예, 그뭐 많이 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잠깐만요. 장우상 치셔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치시면 장우상 검색하시면 네. 제 이름이 나오면 구독 누르시면 진짜로 제가 시집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검색하시고 구독 누르시면 제가 진짜 책 드리겠습니다. 15,000원짜리. 네. 연기론 예, 좀 장몽상 법륜사 처마 끝에 매달린 종, 그 끝에 금빛 물고기 한 마리 매달려 있다. 금빛 물고기에 매달린 은빛 바람, 은빛 바람에 목탁 소리 잠들어 있다. 목탁 소리는 바람을 밀고 바람은
종을 밀고 종은 금빛 물고기를 민다. 내 마음 잠시 금빛 물고기에 동그라니 걸려 있다. 사연이 방금 잘하시죠? 사연이 많이 좋은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시를 이제 여러분 시에서도 조금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런 수사법을 혹시 맞으시면 제가 이거 하나 좀 드릴게요 선물로. 이런 수사법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이거를 수사법상으로 어떤 수사법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힌트 이렇게 연으로 시작되는 연역법. 철학이 나오네. 철학. 연역법 말고 연 무슨 법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연 뭐라고요? 아니면 무슨 반응? 예, 누가 연세라고 하셨죠? 예? 앞에 보세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해야 돼서 축하드립니다. 연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세법. 이게 뭐냐면 이 법률사 처음 끝에 매달린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의 끝에 금빛 물고기가 매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금빛 물고기에 매달린 게 바람이죠. 또 은빛 바람에 목탁 소리가 잠들어 있다. 이렇게 하죠. 이런 걸 우리가 수사법으로 연세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실제로 법률사에 갔는데 이게 풍경을 제가 이제 금빛 물고기라고 해서 금색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사람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풍경을 가지고 제가 좀 괜찮나요, 시? 그래서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시를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도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 한복은 특히 이제 남자 한복과 여자 한복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명칭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이제 남자 한복과 여자 한복은 이렇게 이제 명칭들이 조금씩 다르게 있다. 근데 동정 같은 건 똑같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한복 이건 이제 알밤이라는 시는 제가 이제 시집에서 이제 이렇게 쓴 시 등장한 시예요. 이게 영어로 제가 영역한 것도 있고요. 타로에 아까 관심 많이 있으시던데 제가 이렇게 타로 상담도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되게 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자격증들을 딴 것들이고요. 이 저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건 이해준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막 영어와 한자가 넘나드는 좀 강의예요. 근데 아주 어렵게 하진 않을 테니까 지금 이제 가을이고 너무 날씨 좋지 않습니까? 날씨 단풍 구경하기 너무 좋은 시기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이제 시 중에 이 방김거사 야거라고 하는 이 정도전의 시가 있어요. 조선 건국의 브레인이잖아요, 맞죠? 이 정도전의 시인데 이 방김거사 야거는 좀 이따 제가 해석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한다. 김거사를 방문한다. 근데 어디에 있는 들에사는 김거사를 방문한다. 이 거사라는 것은 은자하고 비슷해. 숨어서 사는 사람. 영어로 헐밋이라고 하거든요. 헐밋, H-E-R-M-I-T, 헐밋인데 이 정도전이 이제 조선 건국의 브레인 아닙니까? 이 정도전이 쓴 시인데 너무나 이 시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를 너무나 좋아서 배우는데 추운 막막 사상공, 낙엽 구성 만지용, 인마 개교 문기로 부지신제 화도주. 이거 한 시는 여러분이 그냥 이걸 보고 외우면 안 돼요. 저 안 보고 했죠? 안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매수를 외우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추운 막막 이렇게 이제 끊어줍니다. 사상공, 낙엽 무성 만지용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보세요. 추운 막막 사상공이 이제 두 줄이에요. 가을 분위기가 음산하고 쓸쓸하며 사방에 사는 고요한데. 그럼 가을 분위기가 산에 가면 고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풍은 소리 없이 떨어져서 온 대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네. 단풍이 떨어지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냇가 다리에 이르러 말을 세우고 돌아가는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마 개교 문기. 그런데 어느새 내 자신이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와 있음을 알지 못했네. 보시죠. 내가 화중성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돌아가는 길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내 자신이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김거사 야구. 그러니까 들에 사는 김거사를 방문함이라는 시입니다. 이걸로 제가 단풍 시즌이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이 복풍상이라는 시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아주 자세히 분석을 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해준 교수님이 이제 우리말로 된 거를 먼저 읽고 그다음에 영어로 된 걸 읽으시고 제가 이걸 좀 해석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일 세다카의 유민 에브리싱 춤이라는 것도 이제 분석을 좀 해서 좀 합성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요. 자 일단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조지훈 시인, 조지훈 문학가도 있던가요, 그렇죠? 네. 영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복에 맞는 그런 시를 찾았습니다. 한복에 관한 시도 다양히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또 아름다운 고풍 의상을 택했고요. 여러분들 수준이 높으니만큼 KBS잖아요. 네, 그래서 고풍 의상을 택했고요. 이거를 영역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 박사님께서 이제 해주셨고요. 제가 영시로 한번 방송을 하고 또 우리 아름다운 말, 세계적인 우리 언어로 또 고풍 의상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orean clothes, 지훈 조. The wind bell at the end of the letters stretched out, as if a fly in the sky cries. The half moon is hidden in the big blind lens at the end of the eaves. The shimmering spring night is a night that deepens like a little hook's sound. It's pretty, it's really beautiful. An ornamented jacket which sports purple ornament on a blue bead colored background. A thin white clothes covered paper color of an ornament jacket. Bring and bright, bright and bright. A place where a straight line but spread softly turn on its own and form a curve. Long skirt of 12 with waves gently dry leather shoes, beautifully hidden at the end of a skirt. Closes the main floated room and opens the door without a sound of footstep. You are butterfly that speaks of the classes of a certain country. Then softly like a butterfly bowing your eyebrow. I live ancient times this night. I close my eyes and choose a string of 6 strings. Korean theater. You wave a white hand to the melody like a thin willow. 네,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고풍 의상, 시, 조지훈, 낭송, 이해준. 하늘로 나르듯이 길게 뽑은 부연, 그 풍경이 운다. 청하 끝 곱게 들여온 주렴에 반월이 숨어 아른아른 봄밤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가는 밤. 고아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 지고 바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바친 호장 저고리. 호장 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히 팔도 쏘이다. 살살이 퍼져내린 고등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12포 긴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치마 끝에 곱게 감춘 은혜, 당해.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 호접인 양 사뿐히 춤추라 아미를 속이고.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검은 고줄 골라보리니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지어다.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지어다.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 참 멋있죠? 이 여러분 무슨 한국어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리 영어는 당연히 못 알아들으실 거고 이 한국어로 쓰인 것도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가 상당히 어려워요. 조지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는 좀 화면에 없는데 말씀드리면요. 원래 이 조지훈의 본명이 먼저 혹시 이것도 맞추시면 선물 드릴게요. 조지훈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인데 여포와 관련해서 여포. 모르시네. 동한테 몰라요? 동탁이에요, 동탁. 원래 조지훈 이분이 본명이 아니고 조동탁이 본명입니다. 근데 이제 지훈이라고 이제 필명을 쓰신 거고요. 1920년생이세요. 1920년 12월에 이 경상북도 영양에서 출생하셨고 실제로 여러분 영양에 가시면 조지훈 문학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봤는데 거기 승무 그림이 쫙 나오고요. 한옥으로 이렇게 지어졌어요. 되게 멋있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이제 한문을 좀 배웠고요. 3년간 영양 보통학교를 다녔고 이제 1939년에 해와 전문학교 문과 입학했는데 해와 전문학교가 요즘은 말하는 동국대학교예요. 동국대학교. 옛날에 연세대학교 연희전문이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백지동인에 있었고 이제 1941년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어디에서 이제 일본이 막 그때 수탈이 막 심하고 이럴 때잖아요. 혹시 이분이 어디에서 강의를 하신지 아세요? 절이 있어요. 그것도 힌트를 좀 드릴게요. 어디에서 안에 있는? 상원사? 아니, 상원사 말고. 월로 시작돼요. 월. 월정사. 예, 여기 예준. 월정사. 월정사에서 이제 불교 강의를 했어요. 이렇게 불교 강의를 하면서 이 불교 서적을 많이 공부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불교적인 시를 쓰게 됐고요. 이분은 정지용 시인의 추천으로 문장에 가입을 했고요. 이제 그래서 1939년 이 작품이 1939년작이에요. 고풍우상이 이거와 똑같이 쓴 승부 있죠. 여러분 얇은 사 하이한 국가는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거긴 알죠.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죠. 그 시를 쓴 승부도 이 1939년에 지었고요. 1940년에 이제 봉황수라고 하는 시를 써요. 벌레 먹은 구리기둥 이렇게 시작되는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이야기한 그 시를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복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한복 이렇게 쓰기도 해요. HANBOK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코리안 클로드지 이렇게 써요. 한국의 옷. 이게 칠판이 없어서 그냥 말로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KOREAN이고요. CLOTHES. 아니 지금 또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냥 말로 할게요. 코리안 클로드인데 만약에 CLOTH를 쓰면 천이 돼요. 그냥 말로 함께 적으세요. CLOTH는 클로드. 그러니까 매로 가는 말 클로드. 이게 이제 천이고요. 클로드즈 이러면 이게 옷이 됩니다. 한국의 옷이죠. 또는 이제 이거를 코리안 트래디셔널 커스튬이라고 해요. 전통적인 의상. TRADITIONAL 트래디셔널 커스튬. 커스튬이 의상이라는 뜻이 아시죠? COSTUM이. 그러면 개량한복도 요즘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저도 이제 약간 개량한복을 입었는데 개량한복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개량한복. 이거는 이제 한복이라고 하고 이거 알아주세요. 여러분이 개량한복 외국인이 만나면 What's this? What's that? 이러면 그냥 우리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개량한복이 맞는데 모더나이즈드 한복이라고 해요. MODERNIZED. 모던 알죠? 현대의. 여기 IZED가 붙어서 모더나이즈드 한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캐주얼 헤어 들어보셨죠? 그래서 캐주얼 한복이라고 해도 돼요. 이 캐주얼 한복. 우리가 캐주얼 웨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시에 대해서 시가 좀 어려우니까 부연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자, 하늘로 나를 뜻이 길게 뽑은 부연이라고 나는데요. 여기 보면 나무 목자가 있는 거 알겠죠? 그 부연이라는 건 뭐냐면 긴 석가래라고 들어보셨죠? 지붕에 있는 석가래. 석가래 끝에 덧얹는 그런 네모지고 짧은 석가래고 그것까지 몰라도 석가래, 영어로 랩터라고 하는 거예요. 랩터.
석가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풍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비 물고기처럼 처마 끝에 가는 경새를 풍경이라고 합니다. 풍경이 물어요. 풍경. 근데 처마 끝에 길게 느리는 주령. 주령은 뭔지 아시겠죠? 이 구슬을 끼어서 꾸민 발 알죠? 이렇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짝이 숨었다는 거죠. 아련하는 봄밤 두견새라고 보시면 돼요. 소리처럼 깊어가는 밤 고바라 보아라 진정 아름다운 지구. 이 조지훈 시인은 여기 보시면 특히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간다는 건 무슨 심상이냐면 청각적 심상이죠. 소리가 나왔으니까 청각적 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봄밤의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이렇게 약간 옛날 말투로 아름다운 지고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바친 호장도구리. 원래 호장이라는 것은 회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끝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끝동? 여자 한복이 끝동이 있는데 그 끝동을 이야기해요. 그게 회장을 이야기하고요. 겨드랑이 같은 곳에 된 여러 빛깔의 이 장식용 헝겊이죠. 얼마 전에 그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가 엄청나게 시청률을 맞죠? 이세영하고 이렇게 출연했는데 15%를 넘게 이렇게 시청률을 거뒀었어요. 그 제목이 또 너무나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재방송으로. 예, 그렇죠. 한꺼번에 딱 봤어요. 예, 재방송도 있고 정말 잘 만들었죠. 결국 나중에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걸 좀 약간 승화시킨 수브리메이션을 했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해요. 호장저고리가. 그래서 이 회장이라는 것은 끝동 이런 의미고요. 회장저고리 동정은 뭐 아시다시피 옷기 위에 이제 꾸미는 헝겊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박다는 거예요. 흰색이니까. 살살이 퍼져내린 고든소리. 살살이는 살마다 이런 뜻이에요. 살마다. 그래서 이 다듬이질이나 다리미질을 한 옷감에 생기는 물기나 윤기, 이걸 살이라고 합니다. 다듬이질하면 물기가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들하고 곡선을 이룬 곳. 열두폭 긴 치마가 산으로 물결을 친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문제를 좀 드릴게요. 열두폭 긴이라고 하는 긴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시의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긴. 시적 뭐라고 할까요? 표현은 아니고, 그거 공부를 많이 안 거지. 시적 허라고 하세요. 시적 허? 이거 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예, 그냥 또 맞춰서 이제 다른 분 드리세요. 네. 역시 전문가셔서 시적 허용이라고 해요. 시에서 허용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영어로는 포에틱 라이센스라고 시의 면허를 땄다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긴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헷갈리면 편지 오니언스의 편지에 하이안 종이 위에 이거 알죠? 곱게 써내는 그게 시적 허용이에요. 원래 하이안이란 말이 없어요. 하얀이 또 호올로라고 쓰거든요. 가을에는 호올로 있게 하소서. 김현승의 그런 가을의 기도에 보면 그 호올로 이런 걸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긴이 긴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이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긴 치마가 물결을 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국부상은 이 남자의 한복을 절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여자 한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 한복이 훨씬 더 멋있죠. 자, 그래서 초반 끝에 이제 그 국계가 운의 당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운해라고 하는 것은 앞코에 이 신발 있잖아요. 구름 모양의 무늬가 새겨진 가죽신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 당해는 뭐 당초무늬 새겨진 가죽신 뭐 이런 의미로 있습니다. 결국 가죽신을 이야기해 운의 당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게 이제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요. 살며시 문을 열어요. 대청은 아시죠? 이제 큰 그러니까 그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루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대는 어느 날의 고전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이냐? 호접은 아시죠? 나비를 알죠. 호접. 그리고 호접이 들어가는 말이 장자에 나오는데 무슨 몽이죠? 호접몽. 이건 뭐 다니까 호접몽 나비의 꿈이죠. 그러니까 장자가 꿈속에 자기가 나비가 되는 꿈을 꿨는데 꿈에서 깨어보니까 내가 나비가 된 건지 나비가 내가 된 건지를 모르겠다. 그거 거기서 나온 게 호접몽이에요. 그래서 호접이냐 나비냐 사포시 춤을 추라. 영어로는 나비를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터플라이. 버터 갈린 파리가 아니라 버터색의 모양이 있는 나비가 많다 해서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버터플라이가 그런 뜻이 그러면 드래곤 플라이가 용팔이가 잠자리가 드래곤 플라이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 사포시 춤을 추라 아미를 숙이고 이 눈썹을 이제 아미인데 보통 이 아미는 여인의 눈썹을 가리켜 여기 보면 여자가 나오죠 아미라고 합니다. 사포시 아주 살포시 그러니까 사포시는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발을 가볍게 내딛는 소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을 말하는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적 대상인 그대가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추는 춤사위가 그 자체로 뭐와 같다? 한 마리 나비가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당신 한 마리 나비라는 거예요. You are a butterfly. You are a butterfly. 사포시 춤을 추라. 아미를 숙이고. 나는 이 밤에 그러니까 옛날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것은 현재잖아요. 근데 옛날에 산다는 것은 이제 과거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밤에 옛날에 산다는 의미가. 그래서 눈 감고 검은 곶줄 골라보리니 눈 감고 검은 곶줄 고른다는 거예요.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춰 흰 손을 흔들어 지이다. 이런 것들을 흔들어 지이다 이런 것들을 좀 옛날 풍의 그런 그 말투라고 이야기해 이제 그런 그 표현 자체를 그 뭐랄까요 아어체 좀 어려운 말이 아어체라고 해요. 우한 아자에 그런 말하는 어투라 해서 아어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대는 결국 여인을 가리키고 시적 대상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결국 고아라 이런 것들은 저고리의 무한 아름다움을 가리키죠. 그러면 이 고풍상의 주제는 뭘 같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주제는 뭘 같아요? 바로 주제는 이런 고풍상을 입은 여인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뭘까요?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시의 특징은요. 시간적 배경으로는 어때요? 지금 보니까 이게 낮 같아요? 밤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느린 주렴도 나오고 반월이 숨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 밤의 밤 달빛이 은은히 비치는 봄밤을 가리키는 거고요. 공간적 배경은 풍경 소리가 울리는 전통적인 기와집 우리가 절만 풍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와집 같은 경우에도 이 풍경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이제 고정미로 승화를 했고 그러니까 이 시는 어떤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의 우아함과 전통적인 건축물의 선의 아름다움 이걸 연결시켜서 어떤 고전적인 동양적 선의 아름다움을 이제 만들어낸 이런 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시는 결국 뭐냐면 일제치하잖아요. 이 당시가 1900몇 년에 되었다고 그랬죠. 아까 39년에 되었다고 그랬죠. 일제치하의 한국 문화와 전통적인 가치를 시화한 조지훈의 초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39년이면 40년이 가깝잖아요. 어떤 애가 국문학과 시간에 그럴 때 1940년대 한국 문학사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 교수님 문제를 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당시는 암흑기임으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암흑기니까 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시기였어요. 상당히 힘든 그런 시기에 이 조지훈의 시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외국인이 이제 친구가 한국인에게 물어봤대요. 실제로 아니 왜 한국 여자들은 앞이 벌어지는 옷을 입지도 않았는데 인사할 때 이렇게 손을 대고 이제 앞쪽을 가리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의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해. 그건 우리의 전통이다. 한복을 입을 때의 여성들이 입을 때 습관인데 우리 한복은 어때요? 몸을 숙이면 이 앞섭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걸 가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그 뭡니까? 한복을 입지 않더라도 이제 그렇게 하죠. 보통 무대 인사를 여성들이 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영어에 대한 이제 우리말에 대한 해석이고요. 영어는 제가 이제 코리안 클로드즈라고 해서 이제 우리말 들으셨으니까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이게 최초로 아마 제가 했을 거예요. 윈드벨이라는 게 이제 풍경을 윈드벨이라고 해요. 바람 종이잖아요. At the end of the left. 석가래의 끝에 있는 윈드벨. 근데 펼쳐져 있어요. 스트레치다. 마치 번거처럼 flying into the sky. 하늘에 날아가는 것과 같은 석가래 끝에 있는 풍경이 운다. 이렇게 번역한 거고요. 합문, 반달은 숨겨져 있어요. 어디에? bead blind. 아까 이야기했죠? 그 bead blind가 뭘까요? 아까 공부했던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주령을 제가 bead blind으로 쓴 거예요. 주령. 근데 이게 길어졌다는 거죠. 이브라는 게 처마를 가리켜 처마를 이브라고 하는 거예요. 또 휘머리고 흔들리는 봄밤이 밤이다. 근데 어떤 밤이냐면 대니아의 밤이다. 깊어지는 거죠. 작은 쿠크 사운드.
자, 푸크도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이 푸크가 뭡니까? 여기 지금 그 두견세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리들 푸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푸크는 뻐꾸기인데 리들 푸크는 이제 보통 두견세로 이제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회장 저고리를 오너먼트 장식이 된 재킷인데 지탱을 하는 거예요. 자주색 그 장식을. 그래서 호장 저고리라고 번역한 거고 오너 블루 빛 컬러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파란색에 있는 주렴의 배경 위에 씬 아주 얇은 하얀색 천으로 된 이게 동정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되게 쉬운데 영어로 말하려면 이걸 풀어야 돼요. 우리말이 쉬워요, 뭔가 지금. 우리말이 좀 이럴 때 쉽죠. 이걸 동정이라고 동정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써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밝다는 거고 프레이즈 어떤 곳이냐면 직선인데 스프레이 터지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것이 turn on is on. 그 자체로 이렇게 알아서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을 형성하는데 롱 스커트, 12폭의 긴 치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요, 부드럽게. 이때 웨이브는 흔들리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죠. 드라이 레더 슈즈, 레더 슈즈. 이게 이제 운해 장애를 제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운해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뭡니까 마른 날에 이렇게 신는 그런 그 가죽신을 이제 그 해서 제가 운해를 드라이 레더 슈즈라고 한 거고요. 장애는 그냥 가죽신을 제가 쓴 겁니다. 이것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치마 밑에 끝에. 그리고 이제 건너가죠. 자, 메인 플로어드 룸이 이제 대청을 말해요. 건너가요. 열어요 문을. without a sound of footstep. 발자국 소리 없이. 자, you are a butterfly. 당신은 나비다. 말하는 나비예요. 고전을 말해요. 어떤 나라에. Then softly 부드럽게 춤을 춰라. 나비처럼. Bowing your eyebrow. 자, 이 아이브라우는 영어에서 이마라는 뜻도 있고 눈썹이라는 뜻도 있어요. 두 개가 다 있어요. 당신의 여기서 이마라고 하기보다는 눈썹을 해야 되겠죠. 눈썹을 attention bow라고 하죠. 숙인다는 거죠. 숙여요. 그래서 나는 고전에 산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I live in ancient times. Close my eyes. 눈을 감고 자 선택을 해요. 자 이게 검은 거를 이렇게 쓴 겁니다. 검은 거 스트링이 줄이고요. Six stringed Korean Jesus. 이게 이제 검은 거라는 겁니다. 검은 거. 6줄의 한국의 악기죠. You wave a white hand. 당신은 너는 하얀 손을 흔든다. 투는 여기서 어떻게 번역하면 뭔가에 맞추어서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멜로디에 맞춰서. 라이거 스윙윌로. 아주 가느다란 버드나무죠. 이 윌로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버드나무인데 원래 이 버드나무라는 것은 어떤 그 정표냐면요. 사랑의 정표예요 원래. 아세요? 맷버들 가지 걷고 보내노라 니게 손대 이런 구시도 있죠. 버드나무는 휘무지가 잘 돼서 이게 땅에다 이렇게 묻어 심으면 금방 이제 꽃이 돋아요. 사랑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곡풍상이라는 시를 좀 어때요? 그냥 보다 이렇게 듣고 이해하시는 거 훨씬 낫지 않나요? 그냥 하는 것보다. 그래서 부연, 풍경, 주령 이런 걸 좀 이해하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이 시를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만약에 이제 한복을 입으면 할 때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in Korean clothes 또는 Korean dress라고 써도 됩니다. 보통 여성의 옷을 드레스라고 보통 많이 남자의 옷은 슈트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슈트빨이 좋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 남자들이 입는 걸 슈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슈트빨 이런 말 안 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인을 쓰죠. 인이 착용에 들리다고 한복을 입고 있다 being Korean clothes. 자, 그래서 만약에 한복을 입다는 wear Korean clothes라고 할 수 있고 have on이라고 쓸 수 있어요. have on Korean clothes. 여러분이 필요하신 분은 사진 찍으시면서 뭐 쓰시기 힘드시면 보세요. 이게 이제 전주 한옥마을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전주 한옥 빌리지. 자, 뭐로 유명하냐면 having 가지고 있어요. 5번을 뭐뭐 이상 800개 이상의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 건물이 있고 houses 이때는 우리가 집일 때는 house잖아요. 집들이라고 할 때는 houses. 이거 틀리는 분 많아요. house가 아니에요. 집들. 그러니까 아주 800개 이상, 5번은 이상이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적인 건물들,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영상을 녹화해서 나중에 제가 끝나고 나면 올려드릴게요. 제가 한옥가를 가가지고 한복을 입어야 되는데 제가 몇 년, 3년 전인가? 고등학생 옷을 입고 찍어봤어요. 만약 한국 민속촌이라고 하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코리안 폭 빌리지라고 해요. 코리안 폭 빌리지. 아시겠죠? 민속촌 영어를 아셨어요? 폭 빌리지. 이게 포크가 FRK라고 쓰면 찍어먹는 포크예요. 그러니까 폭 빌리지를
F라고 했는데 FORK 있으면 큰일 납니다. FOLK. 이 폭빌리지가 뭐라고요? 민속촌. 코리안 폭빌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도 내일 이제 한복을 입으시겠지만, 자, 보세요. I wore 한복을 입었다. 그리고 on a worker. 이제 여기서는 직원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만들었다는 거예요. Made my hair pretty. 내 머리를 예쁘게 했어요. 뭐 하기 전에? Before I took professional picture. 내가 전문적인 사진을 찍기 전에. 여러분도 내일 이제 막 그 뭡니까 한복 예술 경연대회 하실 때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써먹을 수 있어요. Two pictures. 그러니까 사진을 만약에 한 장만 찍으면 take a picture고요. 사진을 여러 장 찍으면 take pictures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외국인에게 만나서 excuse me 실례합니다. Would you please take a picture of us? 이러면 우리 사진 take a picture니까 보겠어요. 한 장에 두 장이에요. 여러 장에 take a picture인데 한 장이지.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겠습니까? Excuse me. 이해하시죠? 뚜이브치잖아요. 중국 뚜이브치 뭐 엔출디고 스미마센 그러잖아요. 하여튼 Would you please take a picture of u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 제가 영어를 좀 하니까 이 룰을 인용으로 해가지고 막 올려놨더니 막 조회수가 몇 천회가 됐어. 몇 천회 하루만에. 그래서 이제 이 예일 세데카의 이제 You Mean Everything to Me라는 노래가 너무나 멋져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이 한복을 입으면 아마 이런 모습일 것 같아서 한번 저는 인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한복을 입은 여러분 모습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영어로 한번 읽어보고 좀 이거는 이해준 교수님 좀 우리말 해석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You are the answer to my lonely prayer. You are an angel from above. I was so lonely till you came to me with the wonder of your love. I don't know how I ever lived before. 제가 좀 더 해석해 드릴게요. You are my life, my destiny. Oh my darling, I love you so. You mean everything to me. If we should ever go away, there would be lonely tears to cry. The sun above would never shine again. There would be teardrops in the sky. So hold me close and never let me go, and say our love will always be. Oh my darling, I love you so. You mean everything to me. 뭐 아주 쉬운 노래인데, 자 이거는 좀 읽어주실래요? 우리말만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를 좀 이따가 읽으신 다음에. 예, 하실래요? 같이 하죠. 예, 하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같이 한번 해보죠. 네. 다 여기 같이 하는 이사님들이 많으시고 같이 읽으시고 행복 노래 강사들 많으시니까 어떻게 이경아 가수님께서 한번 해주시려면 이게 녹음만 그냥 같이 해보죠. 하나 둘 셋. You are the answer to my lonely prayer. You are an angel from above. I was so lonely till you come to me with the wonder of your love. I don't know how I ever lived before. You are my life, my destiny. Oh my darling, I love you so. You mean everything to me. 오, 너무 잘하시네요. 네. 이 정도만 우리말 해석을 한번 들어보죠. 우리말 해석만 읽어주시죠. 네. 여기 화면 보고 읽으셔도 돼요. 여기 까맣게 나와가지고. 네. 당신은 나의 외로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대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입니다. 그대가 오기 전까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사랑의 기쁨을 몰랐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그대는 나의 인생이고 나의 운명입니다. 오, 그대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대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 곁을 떠난다면
외로움에 눈물만 흘리겠지요. 하늘의 태양은 다시 빛나지 않을 것이고 대신 눈물의 비가 내리겠지요. 그러니 나를 떠나지 말아요. 우리의 사랑을 약속해요. 오, 그대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이니까요. 근데 이게 제가 뭐 이걸 번역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게 이게 해석이 달라지는데 좀 정확하게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You are the answer. 뭐죠? 당신은 대답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to는 여기서 뭐냐면 뭐뭐에 대한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 대한 뭐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의 외로운 자 기도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데 프레어라고 해요. 프레어 우리말 써서 프레어는 기도고요. 프레이어가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아시겠죠? 프레이어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이거 읽으라고 하면 기도기 때문에 프레이어라고 읽어야 되겠어요? 프레어라고 읽어야겠어요? 아니 기도라니까 기도 프레어가 돼요. 이거 읽으라고 하면 대부분이 프레이어로 읽더라고요. 프레이어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죠? 나의 외로운 기도에 대한 대답이고요. 당신은 천사인데 from above. 그 지적하면 위로부터 온 천사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고요. I was so lonely till you came to me. 이거 당신이 나에게 오기까지는 너무나 외로웠어요. 그 다음에 이게 해석이 제가 저도 인터넷을 보니까 조금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We still wonder of your love는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wonder라는 의구심이라는 뜻이에요. 의구심을 가지고. 과연 당신이 나를 사랑해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wonder라는 것은 이게 의아여긴다는 뜻이에요. 의아여긴다. 아시겠죠? We still wonder of your love. 이거고요. 자,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How I ever live before. 자, 이때 ever라는 것은 뭐냐면 전에라고 번역하면 전에. ever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에버리치 통장 있죠. 언제나 부자. 에버리치는 언제나 부자의 뜻이지만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요. You are my life, my destiny. 당신 나의 삶이고 나의 운명입니다. Oh my darling, 사랑하는 사람이여. I love you so.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You mean everything to me. 당신 나에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everything. everything을 이제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 보면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틀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때 everything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찾아보시면 모든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if we should ever go away. 자, 당신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ever를 두 번 쓰면 강조인데 가버린다는. 자, should를 쓴 것은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말하면 가정법 미래인데 그럴 일이 없지만 만약에 당신이 가버린다면 there would be lonely tears to cry.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제가 밑줄 친 이유가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울 외로운 눈물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의역하면 나에게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외로운 눈물밖에 없고요. The sun of 하늘의 태양은 would never shine again. 결코 빛나지 않을 것이고 There would be teardrops in the sky. 하늘에는 내가 흘려놓은 눈물방울만이 이걸 아까 눈비라고 뭐 번역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눈물방울이라고 번역해서 좋아요. teardrops니까. 이 표현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정말 이 뻥이 많아요. 이게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실제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면 막 펑펑 울고 하늘에 태양이 안 빛나고 하늘에 내가 흘려놓은 눈물방울만 있겠어요? 우리가 그 정지상 시인의 그 대동강이라는 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대동강이라는 시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동강수 하시긴고 별문연년 청록파라. 대동강 물이 왜 언제 닿을 것인가? 대동강 물은 마르지 않는다. 왜 안 마를까요? 그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남녀가 만나서 헤어질 때 여자들이 이별의 눈물을 막 찔찔찔 흘리니까 배도 띄울 수 있을 정도다. 이 뻥이 아니에요. 뻥이죠. 이거 멋있어 안 보이세요? 대동강 물은 언제 닿을 것인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덧붙이네. 이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노래들은 이걸 뭐 99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중국의 그 시의 중에 상야라는 시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상야. 하늘이 시여. 아욕 여군상지. 저는 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사오니 장명무절세. 언제까지나 저희로 하여금
끊어지거나 새하여짐이 없게 하소서. 요즘에는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이야기 못하고 어디에다 이야기해? 한 여인이 하늘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물음, 산의 언덕이 없어지고 강수위가 양지강의 물이 다 말라버리고 동래징진 겨울에 천둥이 치고 하우선 여름에 눈이 내리고 천지가 붙어버린다는 내감 여군전 그때서야 저는 임과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거 뻥이에요, 뻥 아니에요. 엄청난 뻥이죠. 하늘마당이 어떻게 붙습니까? 붙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홀미크로 나는 내 손을 꽉 잡고 결코 나를 가게 하지 마세요. 사역동사도 못마게 하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이때 비는 존재하다는 뜻이에요. 항상 존재한다고 말해주세요. 오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You mean everything to me. 당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상당히 어떻게 노래가 멋있죠?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노래들이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가요 같은 걸 참 영어로 옮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노래는 아시죠? 노래들이. 그게 이제 그 조용필의 이 그 겨울의 찻집 제가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영역을 해봤는데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이 표현이 어떻게 이렇게 썼는지 몰라요. 양인자 뭐 그쪽 그런 분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even if I smile 미소를 짓는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는 거죠. You are my sweetheart. 그대 나의 사랑. 이렇게 이걸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 다 제가 일일이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건 넘어가고 제가 타로도 이제 여기다가 조금 써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우리가 타로에 대해서 조금 나머지 시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타로 여러분 되게 궁금해하시고 타로 이렇게 뭐 공부해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지금 없으세요? 타로가 물론 여기 체스 교수님은 체스 대가시지만 저도 나름대로 타로를 좀 해요. 근데 타로는 이 22장의 이 메이저 타로를 가지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어난 생일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산수 이런 걸 잘하시면 내가 몇 년생? 1969년생이다 그러면 1969년 뭐 음력생이래요. 4월 28일 이렇게 하면 이걸 더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그냥 뭐 말로 그냥 그래서 내 생일수가 이렇게 0번부터 1번, 2번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22번까지 22번은 0번 카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관계 배열법부터 시작해서 타로 카드는 이런 걸 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전 양자택일법도 하고 풍수 배열법도 여러 가지가 이건 이제 커버 릴레이션, 커플 배열법, 긍정 배열법, 또 켈틱 크로스 배열법 이런 것들도 이제 타로를 공부를 하다 보면 아주 많이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또 그 카우치 포테이토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집에 앉아가지고 TV만 보는 사람 있죠. TV만.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남편분 집에 앉아가지고 꼭 그 감자칩인데 그런 게 있죠.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감자칩만 안 먹어도 돼요. 새우깡 먹어도 됩니다. 새우깡 먹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만 보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침상 감자. 좀 재밌죠? 제가 이 침상 감자라고 하는 제가 그 뭐죠? 스펠도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제 와이프가 엄청 카우치 포테이토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오면 그냥 정말 TV로 많이 봐요. 외국에 가도 유튜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고 하는데 이제 그런 표현을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 선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쓰인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혹시 아세요? 이것도 맞히시면 선물 드릴게요. 선거할 때 이렇게 이건 보셨죠? 사람 인자로 제가 문제 안 되죠. 사람 인자로 알고 계신 사람 인자가 아니에요. 이게 점칠복자예요. 알았어요. 점칠복.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점친다는.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왜 이게 점칠복자냐면 여러분 무슨 장군 뭡니까? 장군 보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집에 가면 거기에 보면 막 깃발 날려요 안 날려요? 이런 모습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할 때 이게 그 뭡니까 정치 독자지 사람 인자가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를 참 좋아해서 그러니까 영문학 박사가 됐겠지. 영문도 모르고 공부하다가 영문학 박사가 됐었는데 이런 그 영어를 좀 좋아하거나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려면 뭘 잘하셔야 되냐면 이런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그런 그 의미들을 이렇게 찾아서 공부하시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또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됩니다. 많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좀 이거 좀 네이버 좀 네이버 좀만 좀 열어주시고요. 아까 나온 또 하나 더 있어가지고 PPT가 그래서 영어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그런 그 일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예를 들면 들어보면 여러분이 그 우리가 그 일상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영어가 많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재밌는 표현을. 여러분 그 크라운 베이커리라고 있어요. 크라운 베이커리. 크라운 베이커리 모르시는 분 있어요? 없죠. 근데 크라운 베이커리를 우리말로 쓰면 뭔지 아세요? 크라운 베이커리 다 알잖아요. 우리말로 쓰면.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크라운 베이커리 우리말로 쓰면 왕관빵집이에요. 왕관빵집. 그러니까 이거를 왕관빵집이라고 하면 그 가게 살아날 것 같아요? 못 살아날 것 같아요? 못 살아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로 옮기면 너무나 어색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상당히 또 재미가 있고요. 영어라는 건 정말 저도 이제 영어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공부하는 것이 정말 끝이 없어요. 그래서 파리 바게트 많이 들어보셨죠? 파리 바게트. 근데 파리 바게트도 우리말로 옮기면 파리 바게트를 우리말로 옮기면 뭘까요? 막대기빵이라는 뜻이에요. 막대기빵. 파리 막대기빵 하면 이거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 영어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쓰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시면 아주 그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저는 뭐 이런 그 어디 가서 여행을 하거나 이런 것도 좀 좋아하는데 여행을 할 때 그럴 때도 이제 뭐 그 뭡니까 공부하는 거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이런 사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저는 보세요. 이렇게 많이 찍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스킬도 쓰고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글도 쓰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면 그냥 사람들이 말만 이렇게 막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공부가 안 되니까 가이드님이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귀담아서 이렇게 적으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그것도 아주 좋은 어떤 공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그 영어 공부를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뭐랄까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이렇게 볼 때 예를 들어서 볼까요? 우리가 디아들스라는 디아들스 말고 브루스 윌리스가 나온 영화 중에 뭐가 있죠? 브루스 윌리스가 더 식스센스라고 있나요? 더 식스센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식스센스를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식스센스를 뭡니까? 우리말로 옮기면 뭔지 아세요? 식스센스. 식스센스가 우리말로 뭔지 몰라요? 육감이라는 뜻이에요. 육감. 근데 이 브루스 윌리스가 이게 1999년에 나왔던 작품이거든요. 작품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그 식스센스라는 걸 우리말로 옮기면 그 육감이라고 만약에 제목을 우리말로 옮겼어요. 영화를 우리말로 가져왔는데 그러면 이게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남편이 막 바람 피우니까 여자 부인이 육감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라든가. 그래서 영화 같은 것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제목은요. 그게 원어가 그대로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의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역하는 경우가 많다. 아시겠죠? 영화 제목 같은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타로 카드는 이제 4개의 카드가 있는데 완지가 있고 컵이 있고 스월드가 있고 펜타클이 있어요. 잠깐만 타로에 설명드릴게요. 완지는 막대기, 행동을 가리키고요. 화고요. 컵은 마음, 물이고요. 칼은 이성, 공이고요. 펜타클은 오각별 재물. 그래서 이제 타로는 이렇게 완지와 컵과 검과 펜타클을 가지고 우리 이제 사람을 평가해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재밌는 게 컵엄마 우리가 이제 애가 길 가다 넘어졌어요. 그러면 컵엄마 이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아프겠다.
여러분이 나는 무슨 엄마가 한번 봐보세요. 아프겠다 하는 분들은 컵엄마예요. 애가 넘어졌을 때. 근데 검엄마는 뭐냐면 너 왜 앞에 안 봐? 왜냐면 컵이니까 마음이 된 교감을 잘해. 근데 검엄마는 이성이라고 그랬죠. 아까 검이 이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따지는 거. 너 왜 앞에 안 봐? 앞에 네가 잘 봤으면 안 넘어졌을 거 아니야. 이거고요. 이 완전만 완전 행동을 하는 엄마거든요. 행동을 하는 엄마. 그러니까 일어나 피 안 나. 이럴 수 있죠. 애가 넘어졌을 때. 그러니까 펜터콜 엄마는 요각별인데 그러니까 이걸 교훈을 삼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잃어버렸어. 그럼 여기서 교훈을 삼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넘어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엄마예요. 이해가세요? 아까 이것도 심리, 아까 그 MBTI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은 컵 한번 손 들어보세요. 컵은 어때요? 컵은 몇 분이나 돼요? 컵 없어요? 검은, 검. 애가 넘어졌을 때 나는 컵엄마다, 검엄마다, 완주엄마다, 펜터클 엄마다 이런 걸로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아, 1번에 예, 역시 주인 교수님은 공감을 잘하시는 2번. 너 왜 앞에 안 봐? 이런 분 없으세요? 그 다음 3번. 답, 4번. 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성향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중고차 같은 걸 차고 살 때 이 사람 성향을 보고 이제 이야기해보다가 이렇대요. 화인 사람은요, 사장님, 가오상 이 정도 타셔야 될 것 같은데 하면 산대요. 화성향인 사람. 그 다음에 토성향인 사람은 연비는 어떻고 가격도 좋고 실용적입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니까 토니까 사고요. 공인 사람은 이성이잖아. 인터넷 비교해 보시고 괜찮으면 다시 오세요 하면 다 비교했다가 가. 그 다음에 이 손은 아까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객님 어쩜 이렇게 멋지세요. 갖추지 않고 차 사러 갔다가 막 마음이 움직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수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도 여러분 이제 공부를 또 하시는 것도 아주 우리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저는 여행을 이렇게 가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가고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그 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그 예이치의 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예이치의 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공부를 해보셨죠? 술은 입으로 오고 술 마시라는 시가 있거든요. 사랑은 눈으로 오나니 그것이 우리가 늙어 죽기 전에 진리로 알 전부이다. 나는 입에다 잔을 들고 그대를 바라보고 한숨 짓는다라는 아주 멋진 예이치의 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나라 말과 영어로 된 것들 또는 이제 동양과 서양을 공부하는 것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실제로 이탈리아에 이제 이탈리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이탈리아에 가면 티본 스테이크 들어보셨어요? 티본 스테이크가 있는데 이게 그 스테이크를 좀 잘 해달라는데 완전히 그냥 생고기를 줬다고 생고기를 그래갖고 좀 잘 익혀달라고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익혀주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찍은 거예요. 이걸 여기 보세요. 다 태워버렸죠. 이거 왜 내 말 안 듣고 이렇게 했냐고 그래서 이렇게 태워가지고 거의 못 먹고 온 적이 있고 이거는 이제 피자인데 이탈리아 여러분 가보시면 실제로 그 피자가 우리나라 피자가 훨씬 더 모양이 멋있어요. 이탈리아 피자는 정말 이게 어떻게 원조 나라의 그 음식인가 싶을 정도로 이탈리아 같은 데는 이 피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 고기도 보세요. 생고기를 막 거의 주는 그러니까 거의 이탈리아에 이렇게 가보면 고기 같은 것도 이렇게 생고기 정도 이렇게 많이 주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이런 시 제가 이야기했죠. 이 시입니다. 이게 하늘이 시어라는 시가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사오니 끊어지거나 새하얘짐이 없게 하소서. 산에 언덕이 없어지고 장강에 물이 마르고 겨울에 천둥이 치고 여름에 눈이 내리고 하늘과 땅에 붙어버린다면 그제서야 님과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보면 이게 로버트 번스의 시인데 이 시도 보세요. 이제 동양이나 서양이나 뻥치기는 매한가지인데 나의 사랑은 붉고 붉은 장미와 같다라고 했죠. 그대여 온 바다가 마를 때까지 바위가 햇볕에 녹을 때까지 나 그대를 한결같이 사랑하리라. 인생의 모래시계가 닿을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약간 장황한 말이지만 이렇게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보신 게 김소월의 진달래꽃 다 이거 보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김소월의 진달래꽃 다 아시잖아요.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벚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기없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여성이 사랑하는 남자가 떠난다면이라는 걸 전제순시해요. 그러니까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실제로 남자가 떠난 거예요,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떠난 걸로 알고 계신 분 많다고. 떠난 게 아니에요. 나보기다 역겨워 가실 때에는이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그렇다. If you go away tired of me, I will send you without saying anything.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품이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세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그랬죠. 그러면 실제로 말없이 고이 보내드린다는 뜻인가요? 네? 전혀 아니에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대못을 쿡쿡 눌러밟고 가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이제 여성적인 표현을 쓴 것뿐이에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렇게 썼죠. 네가 날 떠나면 나는 너에게 그냥 똥물을 부어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진짜.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비평가들의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산하공덕이라고 해서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이렇게 쓴 거고요. 또 그다음에 사뿐히 지려밟고 가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리오리다라 했지만 눈물을 통통 흘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이 여러분이 이 생각을 안 해보셨죠? 이 예이치라는 시인의 하늘의 천이라는 작품에서 왔다는 걸 아세요? 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이 한국적인 동양적인 것만이 아니고 한국의 작품이 아니라 예이치의 시를 모방한 거예요. 모르셨죠? 한번 보세요. 자, 이 시가 정말 유명하신데 예이치의 시도 한번 볼까요? 하늘의 천이 내게 있다면. 자, 이 시는 좀 읽어주실래요? 이 시하고 좀만 더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할 이야기 너무 많은데. 하늘의 천이 내게 있다면 시 이니츠 양성 이혜준 은빛으로 수놓은 하늘의 천이 내게 있다면 밤과 낮과 어스름대의 새파랗고 흐릿하고 새까만 비단이 있다면 나 그대 발 아래 깔아드리오리라. 허나 가난하여 가진 것은 꿈뿐이오니 나 그대 발 아래 나의 꿈을 펴오리다. 살포시 밟으시다. 그대는 내 꿈을 밟으시니. 그러니까 여기 내려오셔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찍거나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지시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다 주고 싶은데 내가 가난해서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줄 거는 꿈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 꿈을 그대 발 아래 깔아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허나 가난해서 가진 건 꿈뿐이니 나 그대 발 아래 내 꿈을 펴오리니 살포시 밟으시다. 그대는 내 꿈을 밟으시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예이치의 시를 이제 뭡니까? 김소월이 좀 그 관련시켜서 이렇게 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문학도 했고 한 11개의 학기를 땄고 뭐 여러 가지 여행도 하고 그랬지만 이 공부라는 거는 모든 것들이 학문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의식한 말로 인터텍스튜얼리티라고 해요. 간텍스트성.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만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사실들 이런 것들이 하나와 하나로 연결돼. 보세요, 제가 얼마나 자료들이 많은지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된 것들이 이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여기서 또 문제를 하나 좀 드릴게요. 이게 홍콩 초등학교 시험 문제네요. 이 주차한 자리에 번호인데 이게 순간 재밌게 했어요. 차가 주차한 자리에 번호를 맞춰보세요.
자, 몇 번일까요? 맞으면 또 선물 드릴게요. 여기 지금 차가 주차한 자리가 있잖아. 이 홍콩 초등학교 시험 문제. 예? 몇 번? 이거 뭐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87이 맞아요. 87. 누가 이야기하셨죠? 이게 왜 87인지 아시겠어요? 거꾸로 읽어보세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98이 아니라 여기 봐요. 86, 87, 88, 89, 90, 91점. 생각을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의미들을 이렇게 바꾸는 것들이 또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어디 가서 막 이야기할 때는 심리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 뭐 동서양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공부라는 것은 하여튼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헝가리에 갔는데 이 부다페스트 아시죠? 네. 거기에 이제 국회의사당이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이 밤에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다양한 걸 공부하는 걸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할 때는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마칠게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어떤 인간이 되는 게 좋냐면 T자형 인간이 되는 게 좋아요. T자형. 왜 T자형인지 아세요 혹시? 왜 T자형이에요? T자형은 이게 일자잖아요. 여러분의 전공은 깊이 있게 하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교양은 두루두루.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나는 내가 이건 전공이니까 이것만 해야 되겠다 이건 큰일 나고요. 내 전공은 깊이 있게 하시고 교양은 두루두루. 교양 내가 가지고 있는 교양은 두루두루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이 공부의 아주 중요한 또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모든 것이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어떤 공부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 영상은 제가 녹화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해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뭐 한복도 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유민 에브리싱 투미나 팝송도 좀 이야기했고 등등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하여튼 여러분이 뭐 앞으로 남은 시간 또 열심히 들으셔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영문학 박사 장홍상 그다음에 이혜준 교수님의 시 낭송과 시와 관련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민 에브리싱 이 노래가 저 고등학교 때 물리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노래인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 가사가 다 기억나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이셨죠? 네. 우리 훌륭하신 영문학 박사 정수환 목사님과 우리 이혜준 교수님께 큰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